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예,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에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딱 쟀더니 72.2가 나가더라고. 이야, 진짜 기록이에요, 기록. 예.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4.5, 뭐 요 정도 나갔었는데 오늘 72.2니까 2kg가 넘게 살이 빠졌죠. 예. 물론 제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예. 제가 저녁마다 이게 집사람하고 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끊으니까 살이 그냥 빠지더라고.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운동을 또 계속 하고 하니까는 살이 빠졌는데 야, 한 2kg가 넘게 빠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뭐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더라도 무릎에 무리가 안 가고 또 어저께도 뭐 학도암장에 갔다 왔는데 내가 안 됐던 부분들이 그냥 쉽게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예. 그래서 참 진짜 몸무게는 참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야, 이 몸무게가 진짜 큰 저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어저께 같은 경우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고 등반이 그냥 풀풀 날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편하더라고. 그렇게 잘 되더라고. 예. 뭐 12, 13을 하는데도 정말 힘들지 않게 그냥 쓱쓱 걸어가듯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사실 과학적으로도 제 몸무게가 건강검진에서 보니까는 내 키에 1m 76.9가 나왔는데 1m 77 정도, 이 정도에는 몸무게가 72가 적정 몸무게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72kg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좀 샜는데 제가 뭐 제 몸무게 뭐 빠졌다고 자랑하려고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제 초보대장이에요. 초보대장인데, 이제 이것저것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이제 컨디션이 어떠냐, 이걸 나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서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더 좀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급하게 이렇게 또 찍게 됐는데요. 사실 이 초보대장 시절, 그러니까 자기가 리딩을 시작해서 이 사망사고라든가 자기가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요 기간이 자기가 리딩하고 난 다음에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1년부터 시작한 지 3년 안에 꼭 사고가 나든지 뭐 이렇게 크게 부상을 당하더라고. 예. 그 3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철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예,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해야 되나? 이제 진짜 바위가 무섭기도 하고 진짜 바위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반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년이 지나가면 사실 크게 사고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나는 것들을 보면은 리딩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의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암벽 등반을 입문하는 길들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학교의 산악부 출신 이런 분들이 이제 암벽 등반을 접하는 유일한 통로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 산악회라든가 뭐 동호회, 밴드, 그리고 요새는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있잖아요. 등산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등산학교에서 이제 기수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 끌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암벽 등반에 입문하는 길들이 많이 다변화가 됐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클라이밍, 실내 클라이밍 이런 데가 이제 동네마다 다 한 개씩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의기투합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암벽 등반으로 이렇게 자연바위로 넘어오시는 분도 많고 참 다양해졌어요. 근데
이 다양해지고 그 등반의 인구가 늘 만큼 사고 역시 사망사고라든가 산악사고들이 그만큼 증가한 것도 사실이죠. 예.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녹아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설레임과 자신감 이런 것들만 갖고서 등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특히 선등대장, 초보대장 시절에 정말 각별하게 조심해야 된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제 경우를 이렇게 미루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 역시도 큰 사고가 났을 뻔했었던 것들이 그 초보대장 시절에 사실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미숙해서 이제 크게 이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을 뻔했었겠죠. 그게 만약 추락이 됐다면.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선인봉 하늘길을 가는데 원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것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캠 누가 뭐 주변에 대충 물어보니까 캠 한 세트에서 중간 거 하나씩 더 있으면 충분히 간다 이러길래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막상 그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캠의 이 확보 프렌드의 개수는 그 등반 실력에 따라서도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간과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나한테 얘기했던 그분이 얘기했던 캠의 개수는 그분 실력에 맞는 그 개수였던 거지 나하고 맞지 않았던 거죠. 저는 초보대장이었고 실력이 그 사람보다 더 미흡했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면은 캠도 그 사람이 이제 숙련자가 해고 갔을 때보다 나는 조금 더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간거하고 똑같이 갖고 갔었는데 그 크랙 2피치 크랙의 그 중간에 거기가 이제 3피치죠. 3피치 크랙 그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 한 2m를 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캠을 치려고 3호 캠을 딱 뺐는데 3호 캠이 안 맞는 거야. 완전히 멘붕에 오는 거죠. 팔의 힘은 다 빠져갖고 막 그냥 팔은 덜덜덜 떨리지. 근데 그 3호 캠보다 더 밑에 캠, 2호 캠, 1호 캠이 없는 거야. 밑에서 다 쓰고 와버려가지고. 근데 3호 캠을 아무리 쑤시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야, 그때 진짜 시급하더라고요. 밑에가 볼트인 것도 아니고 밑에도 캠을 계속 치고 왔는데 만약에 2m 넘게 왔으니까 추락을 하면 최소 5m 이상은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 그 캠이 나를 보호해 밑에 캠이 안 잡아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실제로 떨어져 보지 않았으니까 그 캠이 어떻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죠. 만약에 재수 없으면 추락해가지고 5m 추락하고 밑에 캠 빠져버리면 저는 뭐 10몇 m 떨어져가지고 크랙에서 추락은 상당히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 슬랩 추락이랑 달라갖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 추락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 캠이 안 들어가니까 완전히 땡겨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 캠의 그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꽉 땡겨가지고 막 쑤셔 놓으니까 그 발이 두 개가 있는데 발 하나만 딱 간신히 조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는 들어가고 이 발 하나는 나와 있는 거죠, 캠이. 그러니까 캠ing 작용이 100% 안 되는 거지. 이 하나만 딱 걸려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뭐 그거라도 어디에요. 그냥 그거라도 이제 다행이다 싶으니까 거기서 이제 차 통과를 했는데 위에 전진을 하려고 하니까 1호, 2호 캠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더 이상은 못 가겠는 거야. 이게 더 가다가 추락하면은 그 간신히 밑에 날개 하나로 이거 잡고 있는 것들이 100% 터지죠. 그러면 진짜 말하고도 싶지 않은 어떤 치명적인 사고가 생기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못 가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방법은 내가 하강을 해가지고 빌레이한테 하강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하강을 해가지고 밑에 캠을 회수해가지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강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진짜 내려오면서 하강을 하면서 내려오면서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왜? 그 캠이 100% 캠이 쳐진 게 아닌 상태에서 하강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려오는 길이만큼 나의 추락거리가 그만큼 길어지는 거잖아요. 만약 그 캠이 빠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올라간 길이, 하강에서 내려온 길이, 이 길이를 두 개를 다 합쳐버리면은 진짜 15m, 10m 이상 떨어져 최소. 그러니까 내려오면서도 겁이 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바로 밑에 캠을 회수하자니 위에가 빠져버리면 이거 빼버리면은 정말 더 큰일이 나고. 그러니까는 하강 거리가 더 길더라도 밑에 캠 하나를 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원위치로 올라가는데도 정말 살 떨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캠이 이제 하늘이 보고 와서 그 캠이 안 터지고 그 캠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등반을 해서 밑에서 회수한 캠 1호 캠을 하나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제가 추락을 안 하고 등반을 무사히 마치게 됐죠. 이러한 일들이 사실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 일들이 진짜 뭐 무수히 많죠. 근데 이제 떠오르는 거는 그거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더라고.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에서 멀티 등반을 하러 가기에는 상당히 뭐 몇 시간 또는 며칠을 가야 암벽 등반을 한다고 그래요. 멀티 등반하는 장소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인수선이 막 있으니까 이 멀티 자체가 접근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만만하게 보는 그 경향이 있는데 사실 멀티는 진짜 외국의 어떤 그 영화인가 뭘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식량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장비라든가 그것도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메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멀티를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산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멀티 그게 짧아서 그런지 뭐 안전 불감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면은 그 온사이트의 정신 아무런 정보 없이 붙는다 이 정신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러한 그 알피니스트의 정신이 아니고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구석들이 많아요. 예.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경솔하거나. 예. 사실 멀티 등반 뭐 박쥐길, 뭐 표범길, 조금 아까 뭐 그리고 또 학교길,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늘길 이런 데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데는 아니죠. 예. 하지만 쉬운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쉬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위험한 건 좀 분리돼서 봐야 된다. 박쥐길이 첫 피치가 5.9인가 5.7인다 하지만 거기 볼트 내가 알기로 1피치 2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간에서 왼쪽으로 넘어가서 슬랩으로 가면 거기 여름에 갈 때 진짜 살 떨려요. 그 발 한번 터지면은 그 밑에 캠이 밑에 한 5m 밑에 있는데 그러면 5m 올라왔으니까는 추락하면 10몇 m 떨어진 바닥이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5.7에서 가는 거죠. 그럼 뭐 날고기면 뭐예요? 그 슬랩이 발 한번 터지면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곳은 어렵고 쉽고 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곳이다. 특히 이 초보대장들은 난이도가 센 데는 등반을 못하니까 그거 쉬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가 좀 낮은데 박쥐길 또 조금 실력이 늘면 표범길 그리고 조금 더 실력이 늘면 뭐 하늘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하지만 저는 가장 위험한 데가 선인으로 따지면 박쥐길이고 인수로 따지면 친화도 A예요. 전에도 내가 친화도 A 가려고 닦았더니 그 밑에 피가 보라색으로 그냥 완전히 떡져가지고 떡이 져 있더라고 밑에 출발하는 거 크랙 밑에.
말 들어보니까는 며칠 전에 거기서 추락해갖고 누가 돌아가셨다나 뭐 어디 중상이라고 뭐 했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제가 또 뭐 혼자 등반하는 것도 아니고 제 공지를 내 가지고 회원들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도 되게 찝찝했죠. 그런 데는 어려운 데가 아니라 위험한 데. 근데 초보 대장들은 그런 데서 실수를 해갖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 사실 난이도가 센 데는 볼트 간격이 2m 넘는 데가 없어요. 보통 1m. 세면 셀수록 볼트 간격이 가깝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안 되면 뭐 말 그대로 볼트 따기에서 반칙으로도 갈 수 있고 인공으로도 갈 수 있지만 박쥐길이나 표본길이나 뭐 인수 하늘길이나 선인 하늘길, 친하드 A, 친하드 B 마지막 피치 그런 데는 진짜 뭐 반칙도 안 되고 뭐 자기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돌파하든지 탈출하든지. 근데 대부분은 그레이드가 높지 않기 때문에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잘못하면 이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그 길을 가지 말으냐? 그건 아니죠. 등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장비. 거기에 맞는 충분한 장비와 그거에 맞는 루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온사이트 정신에 위배된다. 뭐 그러면은 온사이트의 정신으로 가려면은 그냥 가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의 등반성이 있으니까 뭐 자기가 추구하는 등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고 뭐 저같이 뭐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정말 뭐 이렇게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제가 그렇게 내가 반신불구가 되거나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온사이트 정신으로 갈 정도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전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긴다.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멀티 등반을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저한테도 아까 전화한 그 친구도 그렇지만 캠이 몇 개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캠 자기는 5개만 있으면 가. 한데 초보자도 5개 갖고 갈까요? 근데 이제 상급자가 5개 갖고 가면 돼 이러면 5개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5개 가져간다고. 근데 밑에서 다 쓰고 위에 없어. 아까 내가 하늘길에서 얘기했던 그 짝이 나는 거예요. 초보 시절에는 그 길을 확실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5개 가져가라 하더라도 집에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전부 가져가서 진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등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충분히 가져가서 그리고 그것도 루트의 탐색도 충분히 해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뭐 블로그 이런데 찾아갖고 정보를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 안전 등반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갔을 경우에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내 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사고로 안 이어졌지만 크게 사고로 이어지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그분은 최소한 평생을 누워서 있든지 아니면 작은 의자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병풍기에서 향냄새를 맡든지 뭐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프로 선수도 아니고 20대 30대도 아니고 사실 요즘에 동호회에서 등반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젊으면 40대 보통 50대 60대면 자기가 벌어야 자식도 살고 가정도 영위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분들이 무슨 내가 온사이트 뭐 알피니스트 정신을 뭐 갖고 뭐 온사이트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내가 안전하게 등반을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을 내가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거는 뭐 판단해서 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초보대장 자기가 리딩을 시작하고 나서 3년까지 초보대장이 된 뒤로 3년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 보면 3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바위가 점점점 무서워지더라고. 멀티 등반이 무서워지더라고. 그리고 또 갔던 길을 계속 2바퀴 3바퀴씩 인수 선인 설악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못 가본 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보편적인 길들은 다 가다 보면 이제 좀 식상해져요. 멀티 자체가 약간. 그리고 이제 하드풀이 그레이드 올리는 그런 어떠한 그 등반으로 이렇게 등반성이 살짝 바뀌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멀티가 무서워져. 예. 사실 그 거령길도 진짜 뭐 저기 어디야 그 1피치가 10A인가 밖에 안 되지만 그 거령길도 그 중간에 캠 치고 올라서다가 그 추락하면은 바닥이에요. 한순간이야. 그리고 하늘길도 그렇고 치나드 A도 그렇고 치나드 B도 마지막 피치고 그 침리성 크래 거기 볼트거리 15m 10몇 m 될 거예요. 거기도 재수 없으면 추락하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뭐 그러면 암벽 등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길이 아니 교통사고가 무서우면 밖에 안 나가면 되잖아.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예.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밖에 안 나가면 교통사고는 안 나겠죠. 하지만 어떻게 안 나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차 조심해야죠. 무단횡단하지 않고 차 오나 안 오나 잘 봐야 되고 걸어갈 때 신경 써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암벽 등반을 할 때도 내가 어느 길을 간다 그러면 그 루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해가지고 그 장비를 완벽하게 구비를 한 다음에 그 길을 가야죠. 그 위험하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죠. 그 행위를 하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안전을 확보하고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최선에 대한 노력은 다 해야죠. 그 이후의 일들은 뭐 맡기고 쉽게 맡기고 가는 거죠. 하지만 불감증 아니 안전 불감증 이런 거라든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자만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되 최대한 내가 안전에 대한 노력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이거 이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제 선등을 시작하시거나 초보 대장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남 의식하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어느 밴드에서 뭐 이렇게 그 대장끼리 마찰이 있어가지고 한 대장이 나왔는데 자기의 실력에 맞지 않은 그 센 길을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아주 큰 부상을 입으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부분들은 뭐 이제 하나의 예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저 역시도 내가 실력이 안 되면서도 초보대장 시절 때 쟤도 저기 가는데 내가 거길 못 가? 자존심 상해. 나도 그럼 가.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었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것들이 그 어떠한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만 않았지. 나 같은 경우는 재수가 좋게 안 이어진 거지 그게 이어진 사람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암벽 등반은 정말 등반 자체도 나는 사실 그래요. 온사이트 정신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런 정보 없이 간다. 뭐 이게 온사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바위를 대할 때 정말 존중하는 거. 그 바위를 존중하는 것은 내가 그 바위를 대할 때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그 바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는 이게 더 뭐랄까요.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 저 같은 경우는 크럭스를 만나면은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무섭거나 크럭스를 만나면 바위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바위가 살짝 눕더라고. 그래서 뭐 바위가 살짝 눕겠어요. 제 마음이 이 마음의 컨트롤이 되면서 거기를 이제 두려움 없이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듯이 항상 바위에서도 뭐 인디안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사물에도 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바위를 대할 때도 이거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저는 이렇게 접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바위를 접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 바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준비하는 거는 나는 그 바위에 대한 그 존중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초보 대장님들이나 선동을 이제 시작하신 대장님들은 정말 그래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정말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자기 그레이드에 맞는 그런 등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안전 등반이 바랍니다.